뉴스 정면 승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출산 정년기 인구도 줄고요. 결혼 시기도 점차 늦어지고 무엇보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탓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하던 산하 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30년 만에 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노인만 많고 젊은 사람들은 적은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저출산 현상,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드디어 장외투쟁에 나섰네요. 예, 드디어인가요? 네. 네네. 어제 하루 종일 의원총회 끝에 결국 장외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박영선 국민공감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요. 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국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고요. 네.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협상했지만 유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 목숨이 죽는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단 한 사람도 못 구한 참사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결위장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이 불가피한 야당의 선택인지 아니면 당내 계파 싸움에 저당 잡힌 투쟁인지 다소 헷갈립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또 맹비난하고 나섰고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요, 오늘부터 강한 노선으로 나간다는 야당의 움직임이 대단히 걱정스럽다면서도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계속 존중해가면서 인내심 있게 대화를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렇게 점잖은 워딩을 했지만 이와는 다르게 다른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난에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진보 꼴통 사류 정당에 비유하는가 하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도 뭐 하는 사람이냐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 현재 대치 상황을 5.16 직전에 민간단체 국회 난입 사건에 빗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장외 투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완구 원내대표는 내일 유족들과 2차 면담을 하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원내 대표들이 여야에서 선출이 돼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 통과된 건 제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학교에 등교는 했는데요. 공부는 안 한 겁니다. 네. 올해 들어서는 매달 임시
국회가 뭐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보면은 상시 국회를 달성한 셈인데요. 특히 현재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4달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입법 실정은 제로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 최대 이슈였던 아동학대 방지법 그리고 송파 세모녀 자살 방지법 같은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법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 법안도 줄줄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그 경제 살리기에 의지가 있다면 여당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다면 야당이 조금씩 양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 양보할 줄 아나요? 모릅니다. 지켜봐야죠. 네.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네. 가해자의 변호인이 재판 관할권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최용환 육군본부 공보과장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이 가해자 중 한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 공정성을 위해서 재판부를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제3군 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네. 첫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민간 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참석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오늘 오전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방 옴부즈맨 제도 그리고 군 사법 처리 절차 문제 등 주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그 1차 안을 내자 이런 것이 중론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밖에 국방부 대변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론에 한두 개 정도 빨리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해서 성안하는 게 어떻겠냐고 수정을 들이밀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위원장이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혁신위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됐던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위원들이 회의를 공개하자고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서울시가 말이죠. 모든 행정문서에서 갑을이라는 용어, 갑과 을이라고 하는 용어를 다 없앤다. 네. 그리고 갑질을 일삼은 공무원은 징계하겠다. 네. 이렇게 나섰다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시민과 투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요. 가불관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의 권한 남용 행위를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요. 이 가불관계 혁신 행동강령 등 4대 혁신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비위와 비리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갔던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직접 한마디로 갑질하는 공무원들을 잡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바꾸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안전행정부가요. 네. 오늘 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번호가 도용되거나 변조돼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도 이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민번호가 유출돼서 피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요. 201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한바탕 소란스러운 비가 지나간 후 도로는 더 혼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도 들리는데요. 율곡로 창덕궁 쪽으로 원남동 사거리 조금 더 간 곳 1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혔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반대쪽으로는 차가 무척 많습니다. 창덕궁에서 안국동 사거리 쪽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서 이쪽으로 시속 10km를 채 낼까 싶을까 정도로 많이 서 있다 싶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위로도 정체가 심한데요. 특히 북부간
3号幹線道로 외곽에서 도심 쪽으로는 돌발 상황까지 발생했었기 때문에 묵동에서 하월곡동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 반대쪽으로는 잠실 철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제법 긴 구간에서 밀리고 마찬가지로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 시작 지점부터 여의도권을 이후로는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공항 가는 길도 잠실대교에서 여의도권을 지나 성산대교 앞둘 때까지 시속 20-30km 내외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끝으로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거의 전 구간 밀리고요.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도 양방향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12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또 도시가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폭우에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재난 재해 시스템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남부집중호우 피해를 통해서 본 재난 시스템 문제점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재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 폭우로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는데요. 네. 이런 폭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이것과 좀 유사한 그 강우는 최근에는 2009년도에 네. 시간당 100mm 이상 되는 강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도시가 거의 마비가 됐었거든요. 네. 부산 시내가. 네. 뭐 이번에도 이런 큰 비가 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도시가 마비되고 또 여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걸 보면서 참 뭐 답답한 마음입니다. 네. 하수관로도 이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들었을 텐데요. 예, 이 하수관로 설비에 문제가 좀 있나요? 하수관로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10년 또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방제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30년 빈도 정도로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거가, 이거를 우리 걸어다니는 도로가, 물이 젖지 않게끔 그렇게 방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설계 개념부터가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도심에서, 하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간선 광거라든지, 그 다음에, 열려있는, 하천 형태로 열려있는 그런 도시 내를 흐르는 하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100년 빈도 정도의 홍수 방어 능력을 가지도록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시 지역의 하수관로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당연히 차는 거고, 넘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시민들께서도 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번과 같은 그런 뭐랄까 좀 돌발성 또는 국지성 호우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설로는 견디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잘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빗물 저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런 홍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도시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역 전체에서 좀 물을 흘러나가는 물을 좀 방어를 해보자 하는 그 유역 대책 시설이 있고요. 예. 또 집중적으로 만들어 놓는 집중 뭐 대책 시설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역 대책 시설이라는 것은 옥상에다가 물을 가두는 옥상 저류라든지 또는 땅속으로 물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침투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분산형으로 침투 저류조 형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역 중심의 대책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중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울시의 그 신월동에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대심도 터널 시설이라든지 또 대형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중형 시설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부산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빗물 저류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았다라는 거죠. 네. 본비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좀 어려웠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부나 환경부 쪽에서 사업들을 해가지고 방제청하고 빗물 저류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빗물 저류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일단 운영 룰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보면 유역 전체를 어떻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 종합 계획, 네. 풍수의 종합 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기능들이 제대로 시설들이 기능을 발휘 못할 때도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됨으로써, 이렇게, 투자는 많이 했지만 효과가 좀 덜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은 만들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일단은 방제청이나. 방제청.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그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재난 매뉴얼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특별히 이번 폭우로 드러난 이 재난 시스템 상의 허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부산 그 시의 피해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비가 와서 온천천이라는 하천이 범람을 했단 말이죠. 예. 범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린 비의 양이 범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하천의 능력이 우리 설계 빈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범람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범람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이 범람을 했는데 그 교량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하차도에 차가 갇혀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 세상을 달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제대로 비가 왔을 때에 교통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결과들을 볼 때 실제로 재난 매뉴얼이 있었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또 재난 매뉴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따라 제대로 했었냐, 그리고 또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상황실에서 제대로 된 그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결과를 볼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 보시는 바에 의하면 구멍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그 사람, 책임 네. 누군가 져야 될 텐데. 네. 하천 둔치변이라든가 말이죠. 그 상습 침수 지역 같은데 차량 같은 걸 주차해 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차량 대피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대피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예. 남부 지역에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000대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차량의 피해 액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은 네. 실제로 그 안에 사람이 있었을 경우 또는 차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가지고 또 이렇게 홍수를 가중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실제로 차량 대피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홍수가 왔을 때에 차량 대피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부산 지역에서도 차량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하천 쪽에 있는 차량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그 차량 대피에 대한 관의 어떤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폭우 속에서 차량 대피시키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참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많은 차원력 한꺼번에 대피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준비된 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차주들 위주로 뭐 자기 차 빠지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본 경우는 있는데 네. 이 예를 들어서 낮은 쪽에 주차장을 운영을 할 경우에 시에서 홍수가 어느 정도 발생할 때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 차량들을 소개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면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까지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 아무데나 차 세울 일도 아니지만 차를 세워놓고 나서도 정말 홍수가 진다든가 라고 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비책까지도 마련을 해야 되겠네요. 예, 예. 네, 아이고,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참. 네, 네. 그렇군요. 하천이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 같은 거, 짤 때, 이런 네. 자연재해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설계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좀 부족한 게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사실은 도시계획을 할 때 하천 부분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은 그 공간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중심이지 사실은 이 방제 대책이나 이 하천의 뭐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그렇게 두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 방제의 성능이 그 도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중량치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 도시계획을 할 때도 이런 방제나 하천에 대한 고려가 많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의 도시들도 대부분 하천을 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정부의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과거와는 다른 게 도시가 침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같이 이번에 또 그 1호선, 2호선, 4호선 지하철이 모두 다 먹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시가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보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는 돈이나 뭐 시간 문제들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재난 매뉴얼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이 터지고 나오면 얼른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미리미리 참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지, 이게 참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참 가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 일주일 전이었죠. 18일에도 부산에서 큰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예. 뭐 재해 위험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뭐 따로 특별히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듣지 못했습니다. 못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지적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새로운 시각에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의 박재현 교수였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앤닥터. 유호정 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새마을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조하는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9113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맞벌이 부분은 늘어나는데 아이 돌봐줄 곳은 마땅치 않으니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점점 더 큰 일이 되어가는 것 아닐까요? 라고 적으시고요. 저는 외손주를 봐주고 있는데요. 솔직히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더
얼마나 더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9033번님께서는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에는 너무 불안한 사회 아닐까요? 라고 적으시고서 네. 아이들에게 안전한 나라를 먼저 만들어야 아이를 많이 낳자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겠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4228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물론 교육 및 취업 문제겠지요. 이젠 군대 문제까지 추가네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6243번님께서는요. 집값, 교육비를 위해서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딸도 둘째를 망설이고 있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를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규탄 대회, 철회한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월호 정국,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경투쟁에 나선 야당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결의대회 참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투쟁에 나서신 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장애투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예. 예, 본회의장 앞에서 우리가 규탄대회를 열었고, 네. 청와대 앞에 가서 항의 집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본격적인 장애투쟁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를테면은 천막당사를 친다거나, 네. 앞으로 계속 국회
나가지 않고 밖에서 싸운다거나 하는 그런 장애투쟁을 벌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런 계획은 아니시고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8시 반에 의총이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도요, 예.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이 아니면 장내 투쟁인데. 그렇습니다. 아예 장애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역시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장애로 나가서 하는 것은 제야나 시민단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네. 국회의원들이 장애로 나가는 것은 합당하지도 않고 온당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장외 투쟁이라고 보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3자 협의체를 거부하고 또 오늘, 먼저 내일, 어제에 이어서 내일도 또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유가족 협의회 회장한테 여쭤봤습니다만. 예. 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우선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우리 박영선 대표도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네. 뭐 2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구애받지 말고 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좀 통 크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 당은 먼저 양보를 해서 국회를 열고 민생 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민생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세월호법하고 분리해서 진행을 한 게 좋겠다 이런 뜻이신가요? 그것이 우리 당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민생 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법이기 때문에 예.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감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 세월호 법을 통과시키는 것과 민생 법원을 심의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분리해서 민생 법안을 뭐 먼저 처리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시고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생각은 세월호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국회를 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예. 이게 이제 경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만간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좀 장기화 된다면 이것을 병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화가 되면 병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뭐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뭐 시급한 법안들인데 빨리 통과해 달라. 뭐 그렇게는 뭐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하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만은 예. 정치를 잘 아시고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이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 예. 또 대통령도 좀 아량을 보이셔서 네. 유민이 아빠 지금 단식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거기가 막혀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병 주고 약 주는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병은 주고 약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아주 얄미운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은 주고 예. 네. 약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유민희 아빠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문제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런 식으로 그 유명한 유체 이탈 화법 같은 걸 쓰고 계신데요. 유체 이탈. 예. 좀 쉬운 말로는 이제 사돈 낱말하듯 한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낱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책임, 예. 이번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과 또 이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규칙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의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44일이나 단식을 하고 그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 유민 아빠를 불러서 이렇게 단식을 풀도록 종용하시고 또 가능하면 이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가 하더라도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애정이나 신뢰가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가. 네. 참 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었는데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주장을 위해서 단식 농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다 대통령이 만나야 되냐?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지난번에 이 세월호 문제 여론이 악화됐을 때, 예. 또 팽목항도 가시고 진도에도 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셨고요. 예. 여러 번 담화를 하시면서 이 무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언제든지 만나주시겠다고, 또 유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그 번번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민희 아빠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단식을 오래 해가지고 이 특별법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그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국민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또 우리 네. 박 대통령께서도 많은 아픔을 안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국민을 더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좀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네. 왜 이런 일을 못 하시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말이죠.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관련해서 예. 이제 그 재협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됐다. 그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유족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뭐 사법 체계를 흔든다. 또 뭐 의회 민주주의의 또 근간을 흔든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형식 논리적인 그 주장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형식 논리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 자체가 이 3자가 참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 과정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족들이 뭐 지금 다문화로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고 가장 상처를 깊이 받은 분들이고 또 가장 피해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과 상의하는 게 왜 그것이 그 헌법에 위배가 되고 입법 그 관례에 위배된다 그런 형식 논리를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헌법 위반 아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에서도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사람 사전 동의 이런 것 벌써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형식 논리를 급급해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지 말고 네. 통 크게 좀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헌법 위반도 아니고 의회 민주주의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네네.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분들은 네. 그 내용이 뭐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금 유가족들이 추천한 이제 특검 추천안을 두고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가족들이 추천하고 유가족이나 야당이 추천하고 그 여당이 동의를 하는 것이나 네. 여당이 동의를 하고 그 유가족들이 추천하는 것이나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여당답게 네.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을 풀어야 되고 입법 경제를 살려야 되고 전국의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여당이 야당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대로 여당은 야당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양보 안 한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참 옹졸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또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거에 판판이 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당이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사를 잘하는 게 있습니까? 경제를 살려는 게 있습니까? 네. 정말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당이 존재하는 참 기기묘묘한 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야당은 반사이익도 못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계시나요? 뭐 찬반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 차치해 두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의원께서는 예.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460만 표입니까? 예. 그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단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인데 네. 대통령 후보께서 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한다. 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주소다. 네.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과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네. 스스로가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네. 이분께서 그 아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네. 단식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당의 스탠스와 그 문재인 후보의 그 행보, 예. 선택 이것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차라리 단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450만 표, 60만 표를 얻었던 대통령 후보로서 차천배로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신청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차라리, 예. 차라리. 네. 또 그리고 김영호 씨에게 네. 단식을 중단하도록 설득을. 청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김영호 씨 단식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단식이 또 겹쳐져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것이 굉장히 전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오히려 전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장애 투쟁은 물론이고 이 단식 투쟁이나 이런 그 극단적인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호 의원께서는 늘 타협적이고 온건한 입장을 취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적인 애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어느새 이게 정파적인 대립 구도로 네네. 끌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국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것이 정말 참담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여야 간의 정쟁으로 비춰지고 있고요. 네. 또 유가족들이 상당히 또 국민들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여론을 자꾸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여당도 정말 이것을 크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 유가족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고요. 네. 야당도 정말 슬기로운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유가족도 한 발 물러서서 네. 이번 한 번으로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되고 예.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서로 역지사지하고 한 발씩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시력아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5280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원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8070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교육비와 주택 구입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역시 아이들 기회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드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